근데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 듣기에는 한번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는데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장부예요, 장부. 안타로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오프라인으로는 국경이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딱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 오면은 국경이란 건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정말 뭐 얼마 전에 3만 불까지 거의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채굴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중국에서 정말 압박을 많이 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일 거의 뉴스에서 나와요. 그 지금 채굴 어디서 내몽고에서 뭐 다 취소가 됐다. 사천성 지금 제일 심각한 거 빨리 한 거는 사천성이 제일 빨리 움직였고요. 사천성이 제일 많았어요. 전 세계 이 마이닝 채굴하는 거의 뭐 세계의 뭐 절반 이상이 사천성에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다 이제 뭐 집중 단속, 그 고발해라 이러고 그리고 내몽고. 그래서 중국의 이 채굴업자들이 다 그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 그 다음에 미국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했으니까 그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가 충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 그리고 저기 중동아시아 국가들 지금 다른 중국에서 마이닝하던 업체를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충격이 있겠지만 그 거의 다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회복해서 올라올 거예요. 단기.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요즘 뉴스를 보면은 중국만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막 규제를 막 내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정부들의 이게 공격이 시작되면서 앞으로는 이게 더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몇 가지는 있어요. 일단 가만히 보세요. 선진국들은 안 그래요. 선진국들은 타격하지 않아요. 일본, 미국, 유럽, 선진국 지금 다 짚어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타격한다는 걸 들어봤어요? 선진국은 네, 말씀하세요. 아니, 약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 그 약간 뭐 세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건 타격이 경고성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죠. 정리해드리면 선진국들은 방향이 뭐냐면 규제 안에 들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굿뉴스예요. 인정해 왜냐면 준다니까. 인정해 주는 거고 규제에 들어왔다는 거는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국 금융위가 뭐랬어요? 우리 일이 아니다. 아니야 이러니까 이게 떠돌이가 된 거예요. 이러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불확성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오히려 이게 불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라이센스 주고 자기 이름에만 하게 하고 세금도 때리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제는 양성화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굿뉴스고요. 좋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글로벌 선진국들이 금융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관리 상품에 이미 비트코인은 대체 상품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어요. 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걸 갖다가 대체 상품, 얼터너티브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걸 갖다가 뭐 중앙은행의 화폐를 대체하느니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상품이라고요. 대체 상품.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중국은 이렇게 규제를 압박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걸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 DCP를 지금 출시했잖아요. 디지털 통화를. 그러면 이거 빨리 중국 사람들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DCP를 쓰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다 말해서. 노출되는데 못 쓰죠. 예, 될수록 안 쓰려고 하겠죠. 근데 현금도 안 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게 있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비트코인을 선택으로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비트코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에 도피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없애버려야 그 채널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강화된 조치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다 점검해라. 너네 혹시 조금이라도 관련된 게 있냐. 지금 다 점검을 시키고요.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싹까지 없어버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화폐가 언제서부터 나오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작년부터 이미 시범 발행했잖아요. 시범은 하고 있죠. 시범 어느 운영은. 정도냐면 이 원래 그게 B2C라고 해요. 우리가 B2C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실제는 G2C에 government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 뭐 써보게 하는 거죠. 테스팅 해보는 그렇죠. 거죠. 이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지금 전 중국의 28개 도시에서 이제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8개. 그래서 가게 수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받았을 때 쓸 수 있는데 퍼스기 뭐 이런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늘리는 거고요. 그런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범 개념이 아니라 우선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원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B2B 거래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기관 간의 거래.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B2B 거래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보더 업무, 그러니까 국제 업무. 국제 업무에서 지금 두바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DCB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 또 국제 결제를 한번 해보고요. 외국인들도 와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차분차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러한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디지털 통화라는 거는 현금 대체용입니다. 현금이라고 종이화폐. 우리 종이화폐 대체용이에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 걱정해요. 혹시 CBDC가 나오면 상업은행들이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업은행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정부가 바보 돼서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가 상업은행 제도예요. 상업은행 제도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발명 잘한 제도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없애버리고 CBDC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 실제는 어느 국가든 통화량을 발행을 하는 거는 중앙은행은 기초화폐를 찍는 거지 통화량을 확대시키고 발행시키는 거는 상업은행이 합니다. 그게 M1, M2 개념이잖아요. M3 개념이에요. 상업은행이 없으면 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업은행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지 우리 호주머니에는 종이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정리할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하고 그 CBDC 이런 것들이 대체 관계냐? 대체 관계 아닙니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블록체인 이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블록체인. 네. 그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우리 듣기에는 한번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는데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장부예요, 장부. 데이터 장부예요. 장부 기술인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암호화된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체인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누군가가 조작이 불가능하게 그 네트워크에 들어간 사람 다 공동으로 그 장부를 갖고 있게 해서 누군가는 조작이 불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체 체인 중에 51% 데이터를 장부 기록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51%의 장부를 수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데 이게 화폐 영역에서 적용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첫 번째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암호화폐로서의 지금 막 수천 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했죠. 그중에 99.95% 없어진다고. 네. 제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죠. 한국의 모든 거래소가 지금 다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고. 예, 6%를 이미 다 없애버렸잖아요. 암호화폐를. 예? 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하나 영역이 암호화폐 영역인데 블록체인이. 근데 거기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장 검증된 모델이었어요. 이더리움은 아직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검증된 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글로벌 선진국의 동향을 보면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프리카의 한 개 나라가 이미 이제는 그걸 갖다가 엘바도르인가 그 나라에서 이미 그걸 법정화폐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국가,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개 국가에서라도 쓰게 하면 그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한 국가가 여기서 법정화폐로 했다는 건 뜻이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그 나라 화폐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국가 대 국가 만났을 때는 국제 룰은 뭐냐면 상대방 법적 화폐를 인정해줘야 돼요. 근데 중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했다 이러면 중국하고 그 나라가 만났을 때는 국제 룰이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왜 저 나라 법정 화폐 네가 불법을 하네? 이거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런 충돌이 와. 이게 부닥치는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처음 맞들리가 지금 이런데 사실 고민해야 돼. 그래서 한 개 나라에서 이미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만가 또 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 나라들은 있잖아요. 이제는 이 사실 이게 되게 깊은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 기러기형 발전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경제 발전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에서 남아도는 기술을 이 나라에서 갖고 오면 또 산업을 발전시킨 다음에 또 후진국에 또 보내서 해서 기러기형 발전, 한강 기적이 그 기러기형 발전 속에서 한강 기적이 있었고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국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런 스토리가 없어져요. 어전 다시는 기러기형 발전해서 기술이 다른 나라 가지고 그 나라가 산업으로 성공 이런 스토리 요새는 없어져요.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이제는 경제가 디지털로 와버렸다는 거죠. 디지털로 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역할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이제도 공급망도 자국 내에 구축하겠다 이러고 이렇게 막 글로벌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렇죠. 제조업을 자국 내에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앞으로는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로봇이 대체한 거예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을 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선진국이 더 좋아요. 왜냐면 선진국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로봇을 쓰면 되니까 인건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러기형 모열로 저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서로 다시하고 같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은 영원히 못 뛰어넘어요. 이미 잘 산 나라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네. 사회가 안정이 되면은 네. 뭐지 우물에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뭐 없어진다. 그하고 똑같은 얘기겠지. 논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부터 그러면 그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하고 저 아시아의 많은 후진국들이 영원히 저렇게 살아야 되냐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나라들이 빨리 갈 수 있고 그나마 좀 비약적으로 뛸 수 있는 게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쓰게 한다? 이러면 이렇게 작은 나라는 글로벌 금융 허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비트코인 선진국에서는 다 안 하고 있는데 저기서 된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일반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세계 제일 부자들이 거기 간다고요. 세계의 제일 부자들이 돈이 거기 나라를 간다고요. 그러면 돈이 가면 뭐가 하죠? 사람이 가고 사람이 가면 뭐죠? 집이 만들어져야 되고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시스템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2000년대 아까 미국이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를 가장 강국이 됐지만 지금 딱 다시 한번 그 위치에 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미국하고 중국, 후진국 누가 이 새로운 성장 엔진에서 선도를 치고 가냐가 다음에 운명을 결정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처럼 가면은 미국이 그때 IT에서 선진적으로 나왔길래 오늘 같은 나라가 됐지만 지금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팍 치고 나가면 이게 게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이나 작은 나라들이 이 두 나라를 뛰어넘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작으니까.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오프라인으로는 국경이 존재해요. 그렇죠. 근데 딱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 오면은 국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직구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직구가 오프라인. 직구.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는 규모가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사는 규모가 4조 위안인가 얼마 제가 지금 단위를 까먹었는데 달러는 아니겠죠. 근데 그 어마어마해 점점 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직구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그 나라에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네. 금융 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해드리면 제가 세계화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우리 인류의 세계화는 처음엔 생산과 소비의 분리예요. 근데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있는 거는 기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비행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류가 국경과 물류가 기차를 통해 비행기를 통해 배를 통해 바다, 기차 통해 비행기 통해 사람과 재원이 전 세계로 가면서 생산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잘 사는 국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게 제1차 세계화예요. 두 번째 세계화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과 노동의 분리예요. 미국이 선진국인데 미국의 블루칼라는 미국에 남았지만 미국의 자본은 전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전 세계 산들을 다 싸들여가지고 엄청난 부를 만들었죠. 그렇죠. 월가 자본이. 그래서 제2차 세계화는 그게 과거 40년 이루어진 거예요. 자본과 노동의 분리가. 그래서 블루칼라는 99%가 된 거죠. 금융자본은 1%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80년대 이후로는 금융으로 컸어요. 미국도 80년대 이전에는 제조업이 강국이었어요. 근데 레이건을 집정을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금융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금융체계가 미국을 장악하면서 자본이 해외로 나가서 각 나라의 자산들을 곳곳에 다 해먹었는데 블루칼라들은 그 이후로는 그냥 점점 못해진 거고 지금 이제는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는 우리 보기에는 끝날 것 같죠. 끝날 거예요. 근데 인류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어딜 못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한테 세계화에서 뭘 줬을 것 같아요? 코로나는. 언택트도 되고요. 더 정확하면 이제는 아까 노동하고 자본이 분리됐는데 이제는 노동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노동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동이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노동이 못 나가서 거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이 세계화로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물리학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전 세계에서 아무 나라에서나 내가 직원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 회사는 어디다 법이 만드냐면 세금이 가장 적고 환경이 가장 아름답고 이게 공기가 가장 좋은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만들고 회사를 직원은 엔지니어는 예를 들면 한국 사람 쓰고 소재 부품 만드는 거는 일본 엔지니어 쓰고 금융 설계는 미국 사람을 CFO로 쓰고 어제는 내가 법인 따로 직장들이 전 세계에서 언택으로 안 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 영어 잘하고 전문성만 있으면 한국에서 살면서 어머니 옆에서 살면서 전 세계 근무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노동은 이런 세계화는 이런 세계화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다 디지털로 언택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비 행태가 다 언택으로 가요? 디지털로 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럼 지금 화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화폐가.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폐는 아직도 달러처럼 그 동전을 써야 되고 이러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적응합니까? 그러면 CBDC로 갈 수밖에 없는 디지털 통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CBDC로 가다 보니까 각 국가 다 만드는 거잖아요. 디지털 통화를. 그렇죠. 그러면 행태만 전자로 왔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현금에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뭐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경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들어진 나라의 회사를 만들고 세금도 다 싸게 하고 이러면 최고 인재들 돈을 주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그 회사 아까 그런 회사에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한참 이렇게 빠져서 듣다가 잠깐 표정이. 근데 아니 순간 그럼 비트코인을 이거 더 오르나? 나 진짜 너무 웃겨. 갑자기 왜 그렇게 집중해 듣다가 그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CBDC 강화하고 있잖아요. 빨라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도 좀 뭐 테스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다고 그랬어요? 네, 한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CBDC를 말씀하는 거죠. 예, 디지털 달러. CBDC.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동안은 하는 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어. 개념 정의. 그래서 제일 먼저 미국에서 하는 건 뭐냐? 보고서를 먼저 내요. 지금 페드에서 보고서 준비하고 있어요.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디지털 달러를 만들었을 때 베네핏 하고 위험. 그게 저는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보고서 나오면 제일 먼저 읽어가지고 저 지금 엄청. 그거를 읽게 되면은 정말 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향후 전망까지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정말 좋은 재료죠. 세계 경제를 읽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되죠. 잘 소화하셔가지고 쉽게 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할까요?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것은 이제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단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그 수천 개의 종류 중에 살아남는 건 진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하여튼 몇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어떤 분이 그 투자할 때 가장 시총이 높은 거 5개만 투자하라고 그런 얘기 하시던 분이 있던데. 저는 5개도 아니에요. 한두 개. 지금 한두 나온 개? 것 중에. 그러면 한두 개면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많이 쳐도 3개. 참, 나 이거. 아니, 그 3개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3개 있어. 아니, 막, 그럼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나는 뭔데? 비밀. 그건 유료 서비스. 아니, 하나. 제 안유화 이런 데 오세요. 안유화 이런 아니, 그럼 첫 글자만. 안 돼, 얘기하면 또 사요. 아, 그러니까 맞아.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그 2개만 알아도. 그렇지. 비트코인하고 네. 이더리움 정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게 있어. 이게 좀 많이 올랐거든. 네. 그러니까 괜히 싼 거에서 이렇게 오를 거를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 게 다 망하는 거잖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예, 왜냐면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싸더라도 네. 뜰 수 있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야지. 네. 예, 그러면 안 된다. 지난번에 그 3만 달러까지 떨어질 때 샀으면 지금 4만 달러잖아요. 한 1,000만 벌어지고. 근데 뭐 또 떨어지겠지 뭐. 이번에 떨어지면 좀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네. 단타로 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아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니까 레버리지 써가지고 네. 뭐 5배 아, 레버리지. 레버리지 쓰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20% 네. 20% 떨어지면 원금 날라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화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걸 바꾸게 될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네.